네, 오늘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호 계명대 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재감염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평론가님, 이게 약간 더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 나았는데 또다시 걸린다. 이러면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죠. 우선 이 재감염 사례가 발견됐다는 것은 앞으로 개발될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우려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재감염이 됐다는 건 체내에 머물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오래 지속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지금 코로나19가 공식적으로 발발한 지 1년 남짓한 이 상황에서 재감염이 됐다는 건 이 몸속 항체의 존속 기간이 1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백신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인위적으로 항체를 몸 안에 형성시키게 된다고 하여도 그 항체가 1년 정도밖에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한 번 맞아서 그 항체로 남은 평생을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백신을 계속 맞아야만 유효한 항체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백신에 들어가는 이 접종 비용도 각 개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고요. 매년 맞지 않으면 언제든 코로나19가 전국에 지역에 유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이 재감염 사례입니다. 네, 방역 당국에서는 이 백신 접종 한 번으로는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교수님.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단기간 내 접종이 예전에 이제 신종플루 때와는 다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신종플루 때 87만 명이 감염을 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런 백신이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백신이 아직 개발된 상태도 아니고 개발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작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서 천천히 이제 접종이 돼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백신이 개발된다면 그 나라에서 뭐 한 5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일단 접종이 되고 부작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이 되는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단계에서 백신을 맞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백신 접종이 사실상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규 확진자 수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 72명, 해외 확진 10명, 그래서 누적 확진이 22,975명입니다. 누적 사망도 384명이고요. 이런 가운데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비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 여부가 오늘 결정돼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완화가 될까요?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알 수는 없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를 저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추석을 앞두고 만약에 이제 풀어줬다가 잘못하게 되면 추석 때 확 번질 수도 있으니 아마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2.5에서 2로 내릴 때도 사실 2주라는 시간을 준 겁니다. 네. 2주라는 시간의 의미는 추석 전까지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2.5에서 2로 수도권을 내렸는데 추석 전까지 완화되지 않고 만약에 시민들이 긴장을 너무 해서 확 늘어나면 추석 때 좀 더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아마 그런 예고편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런 어떤 흐름에서 봤을 때 글쎄 모르겠어요. 비수도권이 수도권만큼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추석을 앞두고 조금 방역의 고삐를 잰다는 걸 생각을 하면 굳이 이거를 연장하지 않고 있을까? 저는 아마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하는데 모르죠. 한번 봐야죠. 오늘 발표를 좀 지켜봐야겠군요. 네. 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분들 많이 어려웠는데 2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28일 또 29일에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평론가님. 이게 지금 22일에 이제 4차 추경 통과를 전제로 한 일정인 거죠? 그렇죠. 국회에서 4차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만 추석 전에 1차로 지급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만약 22일에 정상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이 통과된다면 이 정부에서는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그리고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들, 프리랜서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네. 고용 취약계층 등도 해당되는 것인데 이 안내 문자를 받게 되면 별도의 증빙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에서 분류 작업과 선별 작업, 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언론에게 밝혀왔고요. 다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안내 문자를 받고 기한 이내에 온라인 신청을 하셔야만 예. 추석 이전에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신청 기한을 늦춰지게 될 경우, 신청 기한이 미뤄질 경우에는 이 지원금이 추석 이후에 주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두 자릿수 확진자 속보도 전해드렸는데 오늘 오후에 결정되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여부도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